안녕하세요. 부부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의 주제는 현대차의 특징.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현대 기아차를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부분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자동차를 알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대차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토종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기아차가 유일해요. 쉐보레는 미국 겁니다. 그 다음에 르노, 삼성은 프랑스 거예요. 삼성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브랜드만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쌍용차는 인도 겁니다. 인도 마힌드라. 유독 현대기아차만 토종 한국 자동차의 브랜드고요. 자동차의 역사가 4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어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자동차 유수의 자동차의 브랜드들은 보통 100년 또는 150년이 넘는 15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현대기아차는 50년이 안 돼요. 50년은 너무 많은 거고 4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동차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현대차의 특징을 하면 예전에는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대차의 특징은 이거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부품을, 대부분입니다. 100%가 아니라 90% 이상의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자체 생산을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 그 다음에 각종 부품들,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대, 셰시, 프레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합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의 대부분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체 개발을 하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엔진은 어디 것 갖다 쓰고 미션은 어디 것 갖다 쓰고 자동차 프레임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부품 중에 어디 건 요거 갖다 쓰고 어디 건 이거 갖다 쓰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를 딱 만들어서 하는 게 대부분이지, 엔진, 미션, 자동차 샤시 프레임, 디자인, 부품 이런 것들이 90% 이상 자체 개발하는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츠, 도요타, 그 다음에 몇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히 기술이 많이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단점들을 대부분 많이 보잖아요. 이게 제조업은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고 역사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투자하는 브랜드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이거는 사실 칭찬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역사가 4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쯔비시와 협약을 맺어서
그들의 엔진과 그들의 어떤 자동차의 셰시나 부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고 엔진을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도 구형 에쿠스 같은 경우는 다 미쯔비시에서 나오는 차대, 그다음에 엔진, 그 오리온 엔진과 뭐 시그마 엔진 이런 거 같은 것들 다 일본 엔진들이었어요. 미션 같은 경우도 수입품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은 거의 다 자체 생산합니다. 현대파워텍에서 미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 만든 역사가 20년이 조금 안 돼요. 미션을 만드는 역사가. 근데 8단 미션까지 나왔잖아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출력을 대응을 하고 그 아주 가혹한 조건에서 미션의 성능을 뿜어내는 그런 어떤 뭐 게트락이라든지 뭐 ZF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뭐 아이신 미션이라든지 뭐 굉장히 유명한 미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회사에서 견제할 수 있는 미션을 생산하는 게 현대파워텍이에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자회사예요.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들처럼 아주 가혹한 조건으로 미션을 내구성 있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10년, 20년 이상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미션의 내구성을 만들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20년이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도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엔진도 자체 개발합니다. 자동차 바디와 셰시도 자체 개발해요. 부품도 자체 개발해요.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이거 사실은 저도 현대기아차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캐고 다녔고 단점을 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겠죠. 살인적인 원가 절감이라든지 내수와 수출의 어떤 차별을 크게 둔다든지 자동차가 부식되는 거, 이건 잘못 만드는 거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현대차도 다 부식됐잖아요. 중후반까지만 해도 다 부식됐어요. 초창기 K5 하체 프레임 다 썩어요. 그나마 YF는 덜 썩어요. 왜냐면 현대차니까. 기아차 K5 부식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질타를 해야 되겠죠. 쿠킹 오일 차 부식되고 막 딱딱 떨어지고 막 뭐 충돌되면 막 싹 다 찌그러지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현대기아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대가 상용차도 만들어요. 이게 트럭, 그다음에 버스, 이 상용차 부분에서 엔진, 미션, 차대 다 자체 개발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까이에 있고 뭐 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는 것 같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익숙하고 잘 아니까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자동차의 브랜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 인수합병을 할 때 현대기아 그룹에 항상 문을 두드려요.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에서. 그만큼 자동차의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만약에 현대가 없었다면 기아 자동차도 다른 나라로 넘어갔을 수가 있고요. 현대차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쯤 일본 차를 우리가 더 많이 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일본 차의 문화가 맞으니까 이런 그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차를 많이 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 차를 많이 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자체 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죠. 이게 우격다짐이 통하는 게 사실 현대기아잖아요. 자동차 서비스가 이 정도로 좋을 수는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건 사실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도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자동차를 알면 알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수입차 좋은지 누가 몰라요? 독일차 좋은지 누가 몰라요? 일본차 내구성 좋은지 누가 몰라요? 영국차 럭셔리하고 이탈리아차 정말 럭셔리하고 뭐 아찔하잖아요. 아찔할 정도로 디자인 잘 만들잖아요. 슈퍼카들. 누가 좋은지 몰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잖아요. 서민들은 그런 거 못 타요. 현대 기아차 그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출력과 디자인, 내구성, 안전성, 기술력 어느 정도 많이 따라갔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빨리 고치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중고차 딜러지만 60% 이상이 현대기아차 팔아요. 한국에서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동차 모르는 분들은 새 차 사세요. 근데 중고차를 사야만 한다면 자동차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현대 기아차를 먼저 사세요. 사셔서 경험해 보시고 어느 정도 나와 내 생활에 익숙해졌다. 내가 좀 자동차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그때 다른 브랜드를 경험하시고 그때 수입차로 가시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러우십니다. 라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특정 자동차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현대기아차를 권해드립니다. 고장이 나도 부품 가격이나 수리 시간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있죠? 건설기계 엔진들도 거의 대부분이 상용차 사업부에서 개발한 엔진, 현대 엔진 사용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노조가 사실은 좀 이게 강성 노조, 뭐 금속 노조가 귀족 노조라고 하잖아요.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뭐만 하면 파업하고 잘못된 거죠. 파업할 때 예전에 파업했을 때 자동차의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이게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하는 거는 진짜 더 잘 아시잖아요. 뉴스 많이 보셔서 잘못됐어요. 노조분들이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기업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죠. 현대자동차 하면 귀족 노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예전에 지나친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부식이 굉장히 심했었던 암흑의 역사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점점 어떤 자동차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 고장나는 비율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잘 고장났잖아요. 열에도 약하고 엔진도 잘 고장나고 미션 뭐 헤드 잘 나가고 뭐 잘 나갔잖아요. 지금 그런 거 잘 없어요. 부품도 잘 고장 안 나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어떤 자동차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자동차의 문화를 먼저 이끌어가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LPG차 규제 풀린 거 이것도 현대차가 입김을 많이 집어넣겠죠. 그러면서 이미 나중에 이전 영상에도 LPG 자동차의 특징이라든지 기본적인 LPG 엔진과 시스템의 원리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완해서 차후에도 영상을 찍을 건데 이미 LPDI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LPI 방식의
그 방식이 직분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직분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MPI 그냥 간접 직분사 방식인 거죠. 그냥 멀티 포인트 인젝션 그 방식의 그 연료만 바꾼 거지. GDI처럼 LPDI가 개발이 돼 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이 돼 있는데 그게 상용화가 안 된 겁니다. 이번에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후속 모델로 LPDI 나올 겁니다. 다 이게 정치권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역사와 문화에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 자국의 어떤 자동차 브랜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회사고요. 뭐 노조 문제도 좀 그렇고 내수와 수출의 차이를 두는 것도 그렇고 사실 수출차를 역수입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경우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는 옵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옵션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차대가 달라요. 타보면 스판 용접도 좀 더 꼼꼼하게 좀 촘촘하게 돼 있고요. 차대 스판 용접도 촘촘하게 돼 있고요. 아연 도금도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도장의 품질도 다른 것 같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수와 수출의 도장의 품질도 다른 것 같고 아연 도금의 어떤 도장의 품질도 다른 것 같고 아연 도금을 뭐 한 3-4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안 썩어요. 안 썩어. 차가 부식이 안 돼요. 차를 타보면 강성이 달라요. 차대 강성이. 그런 면에서 다르죠. 이게 뭔가 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의 안전 기준과 한국의 안전 기준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덕적으로 자국의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선물을 해준다, 좀 더 잘해준다, 신경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근데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원가 절감을 하는 부분이고 크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 영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뭐 얼마나 도덕적으로 어떤 뭐 자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동차는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동차 일반 소비들이 타고 다니는 굉장히 고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물체고 사람의 문화와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완성차 제조업 중에서 현대차는 전 세계에 15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한테도 상용차 엔진도 수출을 하고 자동차 엔진도 수출을 해요. 예, 그거 굉장히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엔진, 미션, 차대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자동차 철강 기술도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한보철강을 인수해가지고 현대제철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자동차 셰시와 바디 앤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철강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뭐 고장력 강판, 초고장력 강판, 울트라 강 그 다음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포스코에서 이번에 기가스틸을 만들었잖아요. 일반 스틸 강철인데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도 강성과 연성이 매우 뛰어난 인장 강도가 매우 뛰어난 그런 기가스틸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기술 제휴를 많이 맺고 있고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차는 점점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튼튼해지고 안전해지고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게 불량률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좀 덜 고려하는, 너무 무시하는 듯한 그런 서비스도 분명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법을 잘 이용하는 거죠. 이거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 잘못된 거고, 불량품 같은 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가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이렇게 좀 자동차를 바꿔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대차 하면 할 말이 정말 많고, 저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유저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지만, 이게 뭐 까도 뭐 파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물론 단점도 많이 있지만, 저도 정말 현대기아차를 많이 싫어하고 그랬었지만, 좀 나이를 먹어가고 자동차를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현대기아차를 타는 게 몸과 마음과 돈과 이런 모든 부면에서 그냥 편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부품의 90% 이상, 95% 이상을 자체 개발하고 자체 생산한다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저건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현대차의 특징이 아닐까.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영상만 길어지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현대차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